좋아요, 구독. 오늘 두 분께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가지고 오셨죠.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각각 섹터명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동차 섹터 준비해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본부장님은요? 저도 자동차 부품인데, 네. 네. 저 이렇게 겹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막상 지금 시장에서 딱히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진짜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자동차 부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똑같을지 몰랐습니다. 섹터는 겹치지만 종목과는 겹치지 않겠죠. 일단 네, 섹터 그러겠죠.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나왔던 완성차의 실적이 일단 좋았잖아요. 두 분께서 실적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일단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좀 역대 수출 판매량 부분들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소매 판매도 현대차가 지금 7%, 기아가 3% 이상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은 둔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계속 좀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차종에 대한 좀 점유율이 워낙 좀 큰 편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좀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게 기아랑 현대를 조금 더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 이제 대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연기관차를 좀 더 많이 타야 됩니다. 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미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수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판매량이 나오면서 점유율까지도 지금 8% 내외 정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쪽까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점유율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내연기관차를 조금 더 많이 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좀 쌉니다. 네.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이 싸고 그만큼 조용하고요. 전기로도 좀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내연기관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쪽에서 좀 인지도가 좀 크게 좀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일단은 저 PBR주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성화이텍이나 뭐 화신이나 코리아F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실적 밸류가 바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향후 현대나 기아가 계속해서 점유율 방어를 해주고 수익성 방어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요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매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부진이 아니라 계속 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좀 눈높이가 얼마나 좀 조정이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주가가 밸류를 찾으러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동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본부장님께서는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가지고 오시게 됐나요? 네, 저도 이제 방금 본부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할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자면 지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자동차 업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 견고한 것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작년에도 전 세계 글로벌 탑3 안에 들어왔던 것이 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이브리드 카뿐만 아니라 네. 친환경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실제로 유럽과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테슬라 이후로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 에 이어서 2위권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토요타입니다. 네. 토요타라고 해야 되나요? 토요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하이브리드 카 쪽에서 80%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2위입니다. 네. 근데 이 80%의 시장을 조금만이라도
만이라도 뺏어온다라고 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와는 오히려 반대로 저PBR의 성장성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판매 성장률이 4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카의 판매량이 연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피크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저PBR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추려봤을 때에는 저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보다는 사실 부품주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원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는데 네. 부품단 종목들,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앞서 나간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그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지금 7%대, 기아는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시총 다툼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부품주들은 전기차 저체의 좀 둔화 속에서도 내연기관으로 돌파구를 잘 찾고 있는 걸까요? 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품만 하는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내연기관차부터 쭉 해왔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전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카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니스터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안 좋은 가스들을 이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2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지금 PBR이 0.8배예요. 그러니까 저 PBR 쪽으로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성장성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코리아 FT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네. 차트상으로 보시면 4,125원, 현재가 4,12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제가 4,800원까지 좀 높이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1월 24일 날 나왔었던 4,420원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4,8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3,7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7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으로 코리아 FT 짚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4,800원, 손절 라인 3,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할 종목은 뭘까요?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현대기아차에 좀 고객사를 두고 있는 화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기아가 지금 점유율 방어도 꽤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점유율 부분 측면에서 조금만 좀 뺏어온다 해도 지금보다 좀 매출 성장이 확실히 탄력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혜를 분명히 부품주들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품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화신을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화신이 이제 그 자동차 샤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체적인 좀 설계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외형 성장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된 기업입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2개의 신공장 모멘텀까지도 일단 화신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까지 지금 실적에서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도 업사이드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익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5년까지 PBR이 한 0.63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해주는데 PBR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은 기대를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 PBR주로도 충분히 여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월봉상에서 딱 21선 지지 다 받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 하단 채널의 추세를 전혀 깨지 않으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적으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간에서 조금씩 변동을 보여준다고 해도 좀 안정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셔도 좀 고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전 정고 라인 부분대로 좀 잡긴 했습니다. 일단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더 갈 수가 있지만 일단은 매물이 지금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14,000원대 구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14,000원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예요. 일단 손저가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까지는 일단 보실 수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위로는 좀 상승이 좀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좀 하단이 좀 제한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손익비가 좀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